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여태까지 그 기초 복습 시간을 가졌는데, 자, 기초 복습을 좀 더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modify 리스트에서 band라는 명령입니다. band라는 명령은 저희가 지난 학기에도 이제 몇 번 다뤘었죠. 이렇게 물체를 구부리는 명령이 band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band의 좀 더 다양한 옵션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실린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실린더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탑뷰에서 생성을 하는데요. 방향이 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를 처음에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일단 고정시켜 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은 기즈모가 움직이는 기즈모가 아랫부분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클릭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즈모가 생기고 그 위로 높이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르게 자,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준모가 위에 있게 되죠. 자, 위로 생성된 물체는 아랫부분에 있고 아래로 생성한 물체는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실린더지만 이 기준모 축 때문에 모양이 밴드 같은 경우에 특히 모양 변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실린더는 이렇게 이제 위로 생성된 실린더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실린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위로 생성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윗 방향으로 실린더가 생성이 되고 기준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게 되죠. 자, 이 형태가 되면은 이제 수업 내용에 band라는 명령을 따라오기 쉬울 겁니다. 혹시라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band 명령이 반대로 먹기 때문에 수업 따라오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 왜 안 되지 하는 학생들은 이 실린더 생성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엣지 페이스를 둬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엣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밴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나눠진 세그멘트 하나하나가 관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부드럽게 파이프처럼 휘어지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그멘트 수를 좀 늘려 볼게요. 그래서 쭉쭉쭉쭉 뭐 한 15개 정도 하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조금만 더 이렇게 길게 하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위는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역시 캡 세그멘트를 적용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도 렌더링 상태에서는 이제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왜 굳이 나누느냐 했을 때 혹시 나중에 이 면 하나하나가 뭐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캡 세그멘트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뭐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밴드라는 명령은 일단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컨버터 투 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안 하고 하게 되면은 밴드 밑에 실린더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실린더 형태를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됐다 했을 때 하시면 되고요. 작업 과정에서는 그냥 에디테이블 폴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밴드란 명령이 여기 있죠. 자, 밴드, bend,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파라메타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파라메타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밴드의 앵글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 앵글 값은 구부러지는 각도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9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제 90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인 이 실린더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부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180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양쪽 면이 땅에 닿게 되겠죠. 180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60 하면은 죄송합니다. 3600이 돼버렸네요. 자, 360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을 위해서 9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 값은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구부러지거나 덜 구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각도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은 저희가 이제 90도로 뒀었죠. 자, 그 밑에 있는 디렉션 값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자, 다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렉션 값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는 각도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0으로 되어 있을 때 탑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레프트 뷰를 보면 지금 일자로 보이고요. 자, 디렉션 값을 90도를 주면은 자, 이렇게 자, 레프트 뷰에서 이제 정면 이렇게 구부러진 게 똑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디렉션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얼마만큼만 각도로 옆으로 돌릴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기본은 지금 0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밴드를 주는 명령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오토키를 놓으시고 제가 100프레임에 가서 자, 디렉션 값을 360을 주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 처음에 앵글 값은 0이었어요. 그런데 100프레임일 때는 앵글 값은 180도 되라. 자, 그러면은 100프레임 동안에 이 명령은 앵글 값은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 디렉션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에 닿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게 밴드 재밌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자, 요걸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것도 지우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밴드는 90.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엑시스 값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Z 방향으로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Y 방향일 때, X 방향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Y 방향일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되죠. X 방향일, Z 방향일 땐 이렇게 됐어요. 근데 Y 방향일 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역시 이렇게 이런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X방향일 경우에는 또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밴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가 쓰는 밴드 방향은 X축이 밴드 X축이 뭐 X다, Y다, Z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리미트 값이 있는데요. 자, 어퍼 리미트와 로우 리미트가 있습니다. 로워 리미트.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볼까요? 리미트. 자, 어퍼 리미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자, 쭉 올립니다. 자, 보시면은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선을 한번 볼까요? 이 선을 올리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니까 0에서부터 지금 바닥에 있는 게 0이죠. 이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자, 어퍼 리미트 120.292일 때는 요만큼만 밴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아까 저희가 했던 이제 기본 값을 딱 하면은 199.685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밴드 크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퍼 리미트고요. 로우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어퍼 리미트라고 하면은 자, 요거 이제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어퍼고요. 로우는 아래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리미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다시 자, 마이너스 값으로 쭉 내려주면은 여기 이제 내려오시는 게 보이죠. 요거 이 주황색 선. 이게 자, 요게 이제 로어 리미트예요. 자, 여기가 이제 끝이고요. 자, 그리고 어퍼 리미트는 여기 있는 놈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밴드 명령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앵글 값, 디렉션 값, 밴드 엑시스 값, 리미티드 값.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린더가 너무 짧다. 늘릴 수 있고요. 자, 세그멘트도 더 나눠줘서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예요? 크기도 반지름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었다면은 이 실린더 값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지 않고 직접 밴드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 하위 메뉴, 실린더의 형태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밴드 명령 같은 이런 모디파이를 줄 때는 에디테이블 폴리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이것 말고 이거는 이제 지난 학기 여러분들이 했던 거니까 좀 더 이제 고급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다시 리셋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실린더를 자, 이번에도 역시 위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됐고요. 높이 세그멘트는 좀 많이 나눠줄게요. 아까 너무 많네. 한 20 정도 할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깨끗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엣지 페이스 놓고 좀 더 보기 좋은 색상 자, 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제 밴드를 줄 건데요. 밴드를 주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요 윗부분만 하고 싶다 했을 때 버텍스를 선택해서 거기만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선택 메뉴가 없죠. 그렇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한 다음에 하면은 또 다시 실린더 형태를 되돌릴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폴리 셀렉트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셀렉션 모디파이어에서 자, 폴리 셀렉션 셀렉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린더 위에 셀렉션 메뉴가 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엣지, 보더, 폴리곤. 자, 이렇게. 자, 버텍스를 선택을 했어요. 자,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윗부분만 잡고 자, 좀만 너무 크죠?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폴리 셀렉트 됐어요. 그 위에 밴드를 쌓습니다. 자, 앵글 값을 이렇게 주면요. 자, 90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된 버텍스만 밴드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걸 원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놓고 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수정을 하냐면은, 자, 요 밴드 명령의 앞부분에 보면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기즈모하고 센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센터 선택하시고, 이 센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맞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더 잘 알죠.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얘를 이만큼, 지금 이만큼 내릴 건지 아니면은 요만큼 할 건지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90도 맞았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아랫부분은 또 다르게 해보겠다. 아, 여기서 이제 디렉션 값도 9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랫부분 다시 이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자, 여기서 가면은 바짝 서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다시 아랫부분을 구부리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자, 이 위에다가 다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폴리 셀렉트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랫부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 밴드를 한 번 더 써요. 자, 이번에 이렇게 앵글 값, 이번엔 반대로 줘볼까요? 마이너스 90. 자, 그리고 아까 했었죠? 밴드 앞에 삼각형 눌러서 센터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밴드들 한번 꺼볼까요? 자, 요 밴드도 꺼보고, 눈을 죽여버리면은, 자, 이렇게 형태는 보이는데 밴드 값이 적용이 안 된 모습으로 보여요. 자, 이제 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늘려야 돼. 자,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폴리 셀렉트가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에디트 폴리를 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나 똑같은 명령이죠. 근데 여기는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위에 차곡차곡 모디파이 리스트가 레이어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필요 없는 부분 지울 수도 있고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에디테이블 폴리. 자, 이번에는 폴리곤을 사용합니다. 자, 폴리곤 클릭. 자, 일로 쭉 빼면 되겠죠.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해봅니다. 자, 세팅 값에서 쭉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쭉 파이프 같은 것들이 생성됐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엣지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를 쭉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또 구부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커넥트란 명령으로 자, 비슷한 밀도로 이렇게 22개 정도 하니까 이렇게 딱 맞았네요. 자, OK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중에서 자, 폴리 다시 이 위에다가 익스트루드 해제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인가요? 이렇게. 자, 이번에 또 역시 좀 더 할게요. 이렇게. 자, 밴드라는 명령을 또 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90도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랑 기준모가 달라졌어요. 밴드 엑시스 축이 바뀌어 버렸죠. 자, 그럼 어느 게 맞나 한번 볼까요? Y. Y 부분이 맞아요. X는 이렇게 되는 거고 Z는 이렇게 됩니다. Y가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뭐랍니까? 이제 센터를 가지고 자, 센터 축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 봅니다. 이건 이제 탑에서 봐야지 맞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번에는 위로 가라. 그럼 디렉션 값을 이렇게 90도 돌려주면은 자, 어때요? 모양이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응용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좀 뱀이라든가 이렇게 막 또아리 틀고 있는 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벽에 가득한 파이프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 바로 이 밴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데 얼마만큼 구부릴 수 있나 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령 이제 뭐 손가락 구부릴 때 전체 만들어서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뭐 눈썹 구부릴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 옵션을 세세하게 모르면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버텍스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 명령의 옵션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응용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을 겁니다. 자, 밴드를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밴드 명령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테이퍼에 대한 명령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테이퍼라는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위로 생성해 주시면은 제가 하는 수업 내용하고 비슷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좀 여기다가 엣지 페이스 만들고요. 이번에는 랭스 세그멘트를 하나 주시고 위스 세그멘트도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그리고 높이 세그멘트는 좀 이렇게 많이 줄게요. 요거 아니죠. 자, 한 12개 정도 주고요. 두께는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볼게요. 60에 60 정도. 자, 됐습니다. 그리고 뭐 컬러도 좀 보기 좋은 컬러로 하고 제가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죠. 이 컬러가 좀 오래 작업을 해도 눈이 좀 덜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이퍼 명령을 찾아야 되겠죠. 테이퍼 명령 역시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밴드와 마찬가지로 테이퍼 이렇게 그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그 모디파이를 적용할 때는 굳이 뭐 에디테이블 폴리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를 해도 늦진 않죠. 아니, 그게 더 유리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테이퍼 명령을 찾습니다. 테이퍼 T에 있겠죠. 자, 테이퍼 명령 찾습니다. 자, 테이퍼 명령은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번 했었는데요. 그 머그컵 만들 때도 한 번 했었죠. 머그컵 만들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마운트 값을 위로 주시고 커브 값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때 이제 실린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같아요. 자, 어마운트 값이 커브 값은 일단 좀 0을 해 놓을게요. 자, 어마운트 값이 플러스 값이 되면은 자, 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커브 값은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이렇게 오목해지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퍼 엑시스를 보시면은 프리미어리는 저희가 이제 크게 뭔가 작업할 게 없어요. 이제 Z축으로 해놨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마운트 값하고 이제 커브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에펙트예요. 이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적용될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은 이제 XY 방향이죠. 그러니까는 X 방향, Y 방향 다 똑같이 적용이 되라 하는 명령인데요. 자, Y 방향으로만 되라.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만 됐죠. 이렇게. 또 X방향으로만 되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한쪽 방향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Y 되는 거죠. 자, 그럼 한쪽 방향만 놓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또 이제 뭘 보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리미트 값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리미트 에펙트를 딱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퍼 리미트 값을 한번 쭉 올려봅니다. 자, 여기가 뭔가 노란 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딱 보시면 노란 선 위는 커브 값이 안 먹고 있죠? 자, 이게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커브 값이 여기는 자, 좀 더 이렇게 줘볼까요? 이렇게 줬을 때 자, 커브 값이 너무 끝까지 가는 게 싫다. 반만 커브가 되라 할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다 여기는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커브가 되죠. 자, 아랫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로어 리미트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아랫부분은 어떻게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커브 값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 사이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직선으로 됐으니까 커브 값이 먹지 않게 되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커브 값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퍼 리미트와 로어 리미트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키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이렇게 첫 프레임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100프레임 가서 자, 어퍼 리미트를 이렇게 준다. 자, 그리고 로우 리미트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하죠. 아까 밴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웬만하게 이렇게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변형 명령어들은 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변할 때 이런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물론 뭐 모델링만 한다 그러면은 뭐 애니메이션 기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오토키 끄고 다시 플레이 끄고요. 자, 이번에는 키들을 다 없애버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번에 여기서 다시 또 뭔가 형태의 변형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컨버트 투 폴리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또 더 뭐 테이퍼 값이라든가 아니면 박스 크기를 바꾸고 싶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여기서 edit poly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edit poly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자, 여기 밑에 테이퍼도 있고 박스도 있는데 그 위에 edit poly가 있죠. 자, 폴리곤 명령을 가지고요. 자, 아래 부분 이렇게 선택되고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한번 줘봅니다.
자, 지금 이게 그룹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룹 말고 로컬로 말로 하면은 자, 이렇게 뭐 우리가 이거 원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출이 되는 명령이죠. 익스트루드가 돌출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다시 옵션을 바이폴리곤으로 주면은 자, 이런 명령이 되겠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명령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디트 폴리 눈 꺼주면은 적용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자, 테이퍼도 역시 마찬가지죠. 테이퍼 적용한 상태, 테이퍼 적용하지 않은 상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테이퍼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스탁을 쌓아놓는 게 작업할 때 외려 이제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 단순한 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에디테이블 폴리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권장을 드렸는데, 모델링이 복잡해지고 뭔가 변수가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여기다가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폴리 셀렉트하고 에디트 폴리를 사용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다 또 하나 쌓으면 되겠죠. 이 위에다가 밴드, 아까 했었죠, 밴드. 지금은 여기 이게 선택이 돼서 그랬죠. 폴리곤이 선택이 돼서 그런데요. 자, 이 전체에다가 밴드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센터 이렇게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밴드하고 테이퍼를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서는 또 이제 그 트위스트하고 몇 가지 또 모디파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